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참깨 선언입니다. 참깨 선언의 의미는 참마음 깨닫자, 혹은 참말로 깨닫자, 참답게 깨닫자, 이런 말을 이제 줄여가지고 참깨 선언,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참선을 하실 때 마음 자세, 불교 명상 참선을 하실 때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마음 자세로 참선을 해야 되는지, 또 참선을 하실 때는 옷은 어떤 옷을 입고 하셔야 되는 것인지, 참선을 하실 때 이런 좌복, 방석이죠. 방석은 어떤 걸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인지, 또 참선을 하실 때 이 앉는 자세가 있죠. 어떤 자세로 앉으셔야 되는 것인지, 또 참선을 하실 때는 이 시선, 시선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참선을 하실 때 손 모양, 수인이죠, 수인. 손 모양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건지, 또 참선을 하실 때 호흡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참선하실 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매일 하나하나 한 가지씩 주제에 맞추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 공부죠, 이 마음 공부, 참선 마음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 참깨 선언은 한 1년 전에 몇몇 신도님들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선불교, 불교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불교 중에 선불교, 꼭 참선불교, 좌선을 하는 불교도 선불교고, 그리고 또 법문을 통해서 바로바로 직지심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견성성보를 하는 그런 또 조사선의 또 선도 있고, 뭐 다양한 선이 있죠. 어쨌든 간에 선불교, 정법불교, 바른불교를 좀 알리고, 그리고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바른불교, 정법불교를 해보자는 의미로 이 참깨 선언이 1년 전에 시작을 하였습니다. 몇몇 분 신도님과 함께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1년 한 4개월, 5개월이 지나면서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구독자 수는 8,500분께서 구독과 함께 참여를 해주시고 계셔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 공부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참깨 선언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이 마음 공부에 중점을 두고, 참선에 중점을 두고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정법불교, 바른 불교를 위해서 계속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종교가 위축되고 또 종교가 종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세가 많이 약해지고 어떤 특정한 종교를 떠나서 전체 모든 종교가 그렇죠. 종교가 제 기능과 역할을 못하고 있고 또 종교가 많이 힘이 많이 약해졌고 위축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저희 불교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불교, 대한불교 조계종을 중심으로 한 한국 불교 역시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많이 교세가 약해지고 또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제가 참깨선언 이 유튜브 채널로 1년 넘게 수행을 해본 결과 다른 어떤 불교 또 다른 종교들은 많이 약화되고 있고 힘이 영향력이 많이 약화되고 사람들의 관심도 많이 멀어지고 참여율도 많이 떨어지지만은 이 명상에 대한 관심과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저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참깨선을 하면서 이 불교 명상, 참선에 대한 관심들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이 명상불교, 참선불교로 인해서 우리 지금 침체되어 있는 한국 불교가 다시 한번 융성하게 일어나서 활발하게 활동이라기보다는 활발하게 이 부처님의 바른 정법을 광선유포할 수 있는 또 부처님의 바른 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참선불교, 선불교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선불교가 어느 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선불교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선불교가 다시 한 번 더 큰 힘을 발휘할 때를 위해서 대비하면서 우리 참깨선언은 밑거름 역할을 또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지금 공부를 해오신 많은 우리 불자님들께서 또 같이 정법불교, 바른 법불교가 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면서 어느 때인가 시절이 이전 2년이 도래하면은 다시 한번 불교가 융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 한 마음들을 다 모아서 불교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지키고 또 걸음이 되고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마음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그 참선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마음 자세, 참선할 때는 어떤 마음 자세로 우리가 이 참선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이제 저의 서광 스님인 저의 경험과 제가 알고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이 전적으로 이것만이 있고 이것만이 옳고 이렇게만이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많이 부족하고 미흡하고 그런 어떤 저의 경험이고 저의 말씀들이니까 부족한 거는 또 다른 스님들의 영상을 찾아보셔서 참선하는 방법, 명상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찾아보셔서 수정 보완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적으로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참선을 할 때는 어떠한 마음 자세로 해야 되느냐? 이 불교는 수행과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2600년 전에 저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한 어린아이가 태어났고, 그 어린아이의 이름은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이름이 지어졌고, 이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사람이 29살에 출가를 하여서 많은 갖은 수행을 다 하시고 나서 35이 되신 그 해에 35살에 깨달음을 성취하셨습니다.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그 당신이 깨달은 그 법을, 진리를 사람들에게 알리시고 교화를 하시고 설법을 하시고, 또 괴로운 마음에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상담을 해주면서 그 사람들의 괴로움을 해소시키고 하는 법을 피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고타마 시타르타가 붓다가 깨달은 자가 됐고, 깨달은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모이면서 제자들이 한 분, 두 분 생기면서 제자들이 모이고, 그 제자들이 모여서 승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승단이 만들어짐으로써 불교라는 것이 탄생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불교는 수행과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수행과 깨달음의 종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 명상 참선, 좌선이죠. 불교 명상 참선, 좌선 수행을 할 때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냐? 수행과 깨달음이에요. 이거는 이 좌선뿐이 아니고 불교인이라면은, 불자라면은 첫 번째 신행 활동에 첫 번째 불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덕목이 바로 이 수행과 깨달음이에요. 수행과 깨달음.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한 사람이 깨달음을 성취하셔서 불교가 만들어졌듯이,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에 의지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서 우리는 나의 등불을 밝히는 깨달음을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반드시,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참깨선언도 거기에 충실하게 참선하는 목적은 첫 번째는 수행과 깨달음에 중점을 두고 참선 수행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행은 어떤 게, 무엇을 하느냐? 수행은 다양한 방법의 수행이 있죠. 근데 참깨선언에서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절수행, 백활배, 오체투지 절수행, 그리고 이제 짧은 법문, 그리고 좌선, 집중수행, 앉아서 좌선하는 좌선수행, 그리고 이제 선에 대한 이론들, 또 역대 조사 스님들의 어떤 그 어록들, 그리고 경전의 내용들, 잠깐씩 경전의 내용들을 살펴보는,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깨선언에서는. 참깨선언에서는 기복불교는 하지 않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참선할 때 마음 자세는 깨달음을 목적으로 한다. 깨달음을 어떻게 깨달음에 도달할 수가 있고 성취할 수가 있느냐? 수행을 통해서. 그럼 무슨 수행을 하느냐? 참깨선언에서는 다양한 수행 방법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것은 절수행하고 간화선, 화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두. 대한불교 조계종은 선종이고 통합불교이기지만 통합종단이기도 하지만은 선종, 선이 중심인 종단이거든요. 간화선을 하는 종단이에요. 대한불교 조계종은. 그렇듯이 이 참깨선은 또 저도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의 스님이기 때문에 간화선 수행을 합니다. 간화선 화두 수행을 해서 우리는 깨달음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선종의 4대 정신이 있습니다. 아시죠? 불립문자, 교회벌전, 직지인심, 견성성불. 이 직지인심, 사람의 마음을 곧장 가르친다. 그래서 자성, 견성, 성불, 견성, 성품을 본다. 나의 본래 면목을, 성품을 보고 성불을 이룬다. 성불도. 이 직지를 무엇을 하냐? 직지를 내가 내 스스로에게 직지를 바로 화두로 직지 수행하라. 화두로 나를 내 마음을 곧장 직지하고 있습니다. 이먹고 무, 뜰 앞에 잣나무, 뭐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거기에 뭐 간시월, 마삼근 이런 많은 화두들이 있죠. 그 화두를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 화두를 참고해서 그 화두를 참고하는 게 바로 직지예요. 직지. 내 마음을 바로 가리키는 직지에서 성불로 이룰 수 있는, 성불에 이룰 수 있는 그 수행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참깨선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참선할 때 첫째 목적, 이 자세는, 마음 자세는 수행과 깨달음이다. 참선을 하셔서 뭔가 신통력이라든가 뭔가 신비한 어떤 체험들을, 또 신기한 경험들, 이런 것들을 혹시라도 기대하시고 그런 것들을 하고자 하신 분께서는 참깨선언에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 곳으로 빨리 찾아가시는 게 이로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또 몸의 어떤 특별한 변화들, 어떤 신체의 어떤 특별한 기능, 능력들을 개발시키는 이런 수행도 참깨선언은 하지 않으니까 혹시나 그런 것들에 또 관심이 계신 분들께서는 빨리 몸 수련하는 쪽으로 빨리 옮겨가시는 게 이로울 것입니다. 네, 마음 자세에 대해서 일단 하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 불교 명상, 이 참선, 좌선 수행을 하시면은 이제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우리들이 많이 알고 계시죠. 하시면 이제 정신적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그런 각종 괴로운 문제들이 있죠.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폐쇄공포증, 조울증, 기타 등등 정신적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그런 이 괴로움들을 완화시키고 또 치유하는데 도움을 주고 또 그런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좌선 참선 수행을 통해서. 현대인들은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각종 정신적인 문제, 괴로움을 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심리적인 문제, 또 정신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그런 각종 질병들을 이 참선 명상을 통해서 치유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명상을 통해서 그 발생이 된 정신적인 문제를 완치시키고 또 명상을 통해서 그것들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전문가들과 함께 이 명상을 접목을 시켜서 의사 선생님과 또 처방전 약과 또 명상을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어 가면서 그 정신적인 문제를 치유도 하고 또 예방도 하고 또 일어나는 그런 정신적인 문제를 이렇게 완화도 시키고 그런 역할을 이 참선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을 접해보면은 많은 어떤 그런 사례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또 심리 상담가들이 이 명상을 많이 접목을 시켜서 치유하고 있는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목격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참선을 하면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정신적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어떤 괴로움들을 해소 내지는 완화시키고 예방할 수가 있는 그런 힘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참선을, 불교 명상 좌선 참선을 하시면 또 어떤 이익이 있느냐,
육체적인 이익이 있습니다. 건강의 이익.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죠. 이 근육을 키우고 몸의 체력의 힘을 키우는 그런 건강한 쪽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은 이 참선을 통해서는 어떠한 건강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냐면은 일단 체중이 감소가 되고 또 피가 맑아지고 몸을 흐르는 에너지 기운들이 힘차고 활기차지고 이 세포들이 건강해지고 또 이 정신 건강, 머리 건강, 머리 두뇌가 뇌가 또 맑아지고 정신 건강이 좋아지고 이런 또 신체적인 건강을 우리가 또 명상을 통해서 체험할 수가 있고 증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명상을 하시기 위해서는 음식을 적게 드실 수밖에 없어요. 과식을 하시고 포만감이 있는 상태에서는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좌선 명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배가 부르면 앉아 있기가 불편하고 또 배가 부르면은 그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양의 혈액들이 몸의 기운들이 위장으로 가서 그 음식을 소화시킴으로 인해서 에너지들이 그쪽에 몰림으로써 졸리고 그렇죠? 그러므로 명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상을 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적게 드셔야 돼요. 적게 드심으로써 살이 빠지겠죠. 또 명상을 하기 위해서는 몸에 그런 해로운 음식들은 멀리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고기, 또 술, 담배 뭐 이런 것들은 몸에 해로운 음식은 우리들이 안 먹게 돼요. 왜냐하면 참선을 해야 되니까. 술이 취한다든가 또 심하게 담배를 피우고 아예 이제 술이라든가 담배를 안 할 수는 없지만은 참선을 하시려면 그런 것들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또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죠. 술, 담배를 안 함으로써 육식도 그렇고 그러면서 또 몸이 건강해지고 또 참선을 하고 계시면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이먹고 하고 명상을 하고 계시지만도 겉으로는 가만히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몸 안에서는 피라든가 또 몸 안에 흐르는 에너지 기운들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힘을 또 키워나가고 있고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몸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몸 안에서는 기운들이 순환을 하고 혈액도 순환을 하면서 신선하게 맑게 깨끗해지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몸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맑은 피, 또 깨끗한 피와 맑은 힘 있는 기운들이 에너지들이 우리 몸을 흐르기 때문에 장기라든가 내장기관 그리고 세포에도 그런 신선한 이 혈액과 또 좋은 기운들 에너지들이 공급이 됨으로써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긴 시간 1시간, 2시간 참선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 발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좀 편안하게 앉아서 좌선을 하시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어떤 쪽에 관심을 가지냐면은 요가, 스트레칭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앉아서 좌선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무릎이나 발목이나 허리 쪽에 좀 통증이 없이 편안하게 긴 시간 명상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마음을 자꾸 내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트레칭이나 요가 쪽으로 마음이 갑니다. 그럼으로써 또 스트레칭 요가를 함으로써 우리가 몸이 유연해지고 근육들이 부드러워지고 이러면서 우리가 또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명상을 하시면 그런 또 신체적인 이익이 있어요. 살이 빠지고 피부색이 맑아지고 몸이 유연해지고 피가 맑아지고 몸을 흐르는 에너지 기운들이 또 힘차고 건강해지고 이런 이익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오늘은 참선을 할 때 어떠한 마음 자세로 참선을 하셔야 되고 또 참선을 하시면 정치적인 문제에서는 어떤 이로움이 있고
육체적인 문제에서는 어떤 이로움이 있는지, 유익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고 미흡한 부분이 있는 말씀들이지만은 그냥 참고로 하시고, 또 다른 스님들 거, 다른 또 전문가들 거 영상을 찾아보시면서 같이 수정 보완해서 나에게 유익하게, 나에게 맞는 게 정보를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참선을 하실 때는 어떤 옷을 입고,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참선하시면 실제로 이제 몸과 몸으로 실제로 이제 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쪽으로 가는 어떤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얘기들은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들이고, 내일부터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참선할 때 필요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내일은 참선할 때 옷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영상도 잘 보시면서 내일부터 영상은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는 참선에 접하면서 바로바로 내 몸으로 접할 수 있으면서 느껴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부터는 그런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념하셨습니다.